충청도 격전지를 순회 중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는 이곳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주 왔다니까요. 이쪽에서 떡볶이 한번 그랬어요. 그리고 이 병아리 사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만한 박스에다가 병아리를 팔고 지금도 그때 아마 100원에 3마리 정도 그랬었어요. 제가 원래 청주 살 때는 말이 굉장히 느렸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을 갔는데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 말 느리다고 대부분 놀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막 의식적으로 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는 괜찮지 않아요. 제가 남들 안 볼 때. 마지막에 아기 귀엽네요. 안경을 장난감 삼아 이렇게 만지고 했어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한동훈 비대위원장 늘 찾는 지역에 갈 때마다 지역과의 인연을 강조하곤 했는데 청주와의 인연은 있긴 있었나 봐요. 네, 청주하고도 인연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청주에서 유치원하고 국민학교, 옛날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었죠. 그렇죠, 네. 국민학교의 대부분의 기간을 청주에서 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인연이 있어서 요번에 육거리 종합시장에서 상인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 상인분들이 뭐 고향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기도 했고 네. 또 한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과거 청주에서 유치원하고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네. 학교 끝나면 이 시장에 와서 떡볶이도 먹었었고 병아리를 샀던 기억도 난다. 병아리 팔다. 그리고 청주에 살았을 당시에는 말이 아주 느렸는데 네. 5학년 때 서울로 가니까 네. 친구들이 말을 느리게 한다고 놀려서 의식적으로 빨리 하다 보니까 오늘날 좀 선을 넘어버린 것 같다라고 본인의 화법의 탄생 설화를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서원대에서 학생들하고 오찬 간담회를 열고 네. 그 다음에 육아 맘들, 그러니까 아기들 키우는 엄마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리인가 봐요. 네, 아이고. 그때 한 아기를 한 위원장이 이렇게 안고 네. 대화를 나눴거든요. 네. 그 아기가 한 위원장의 안경을 이렇게 네. 잡아채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역에 갈 때마다 그 지역 주민들과 정겨운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도 상대당의 아픈 곳, 뭔가 문제되는 곳을 겨냥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이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비서를 호남에 단수공천을 했던데요. 어차피 다 들켰으니까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이런 작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습니다. 권양엽 후보는 민주당의 당직자 출신으로서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 여러 명의 부실장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개인의 비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를 맞받아치는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묘성 기자님, 이름 석자가 나오는데 이 논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요.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이 지역을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을 전략 공천을 했고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이분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단수 공천을 했는데 이 권향엽 전 비서관의 경력을 보니까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네. 배우자실 부실장을 한 거예요. 근데 배우자실 부실장이 배우자 비서 혹은 배우자 라인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이 되면서 사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을 역임을 했었지만 네. 개인으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으나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일념으로 네. 공천 철회를 요청했고요. 아하. 경선을 요구했습니다. 경선을 네.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은 이것을 받아들였고 현재 이 지역구의 현 의원인 서동용 의원과 2인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모양새는 애초에는 단수 공천을 했다가
지금 언론들도 이를 좀 지적하고 나서니까 모양새로 봐서는 경선을 치르는 거, 물론 이제 권향엽 후보가 경선을 요구하니까 받아들인 모양새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경선을 현역 의원과 서동영 의원과 경선을 치르기로 됐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권향엽 후보의 단수공천은 철회하고 경선 치르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지금 가만히 있질 않는 분위기 같은데요.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네, 명백하게 가짜 뉴스다라고 이제 강력 대응 방침을 세운 건데요.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이런 가짜 뉴스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형사 고발 조치까지 대응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사천이라고 이제 논란이 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민주당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권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만 한 30년 근무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의 이제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천 논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곡 가짜 뉴스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재명 당대표의 아내하고는 사적인 연연이 없다. 이 점에 있어서는 허위사실 유포로서 이제 고발 조치를 할 것이고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도 이런 가짜 뉴스는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민주당이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조치했어요. 이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법적 조치할 거다 그렇게 냈던데요. 제가 그거 3번 읽어봤거든요.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뭐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 부실장 이런 사람들 다 단수공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천이 아닌가요? 우리도 쉴드 치기 창피하지만 그냥 쓰지 말아달라. 쓰면 법적으로 귀찮게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다 떠나서 배우자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고발 조치당한 한동훈 위원장도 다소 격앙된 반응으로 그런 어조로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이 있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 논란이 가만히 읽어보면 권양엽 후보의 과거 배우자실 부실장이라는 그 직함을 네. 비서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권양엽 후보가 과거 SNS에 수행했다라는 걸 올리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허위다 아니다라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민주당도 이게 워낙 논란이 많이 되니까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선 것 같고 네. 국민의힘도 아니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왜 문제 삼느냐 우리도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네. 이건 말 그대로 어찌 보면 표현은 법이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의사표시라고 보고요. 법적으로 서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논란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따라가 봐야 이 논란의 핵심을 알 수 있는데 네. 사실 이 지역구가 정말 별안간 여성 전략특구로 지정이 돼서 갑자기 남성이었던 이 서동용 현직 의원이 배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분이 누군가 당연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권양엽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갑자기 현역 의원도 있는데 갑자기 여성 특구로 지정돼서 단수 공천을 받았을까? 이게 보니까 과거에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이력이 있습니다만 배우자실 수행 부실장이라는 직함이 있으니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그걸 문제 삼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논란이 되다 보니까 결국 물론 본인이 나는 그럼 정정당당하게 경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걸 받아서 경선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공천이라는 걸 민주당도 사실상 시인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 이게 어찌 보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게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고발 조치는 당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라도 뭐 수사가 이루어질 좀 차분하게 지켜보고요.